여러분, 최근 미국 주요 경제지 더 월스트리트 저널이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리서치를 인용해 집을 사면 17억, 주식을 하면 40억이라는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가정은 단순합니다. 연소득 15만 달러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50만 달러 주택을 매수합니다. B는 거주하는 주택을 월세로 지내면서 남는 자금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택 상승률 연 4%, 주식 수익률 연 10%. 30년 후 결과는 주택 구매자 약 17억 원, 주식 투자자 약 40억 원. 숫자만 보면 결론은 명확해 보입니다. 집 대신 주식이 정답이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변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를 짚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본질적 요소를 더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의 오류입니다. 보고서는 주택 상승률을 연 4%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입니다. 그러나 자산시장은 평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균은 시장 참여자 전체의 결과일 뿐 개별 자산의 성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경제 일자리 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전혀 다른 궤적을 보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부동산이 몇 % 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입지의 자산을 보유하느냐입니다. 평균은 설명 도구일 뿐이며 부를 만들어내는 값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정이 바뀌면 결론도 바뀝니다. 연 10%의 주식 수익률을 30년간 유지한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과값은 크게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7%로 낮아지면 복리 효과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특정 핵심 입지의 부동산이 6, 7%를 기록한다면 격차는 상당 부분 축소됩니다. 더 중요한 변수는 지속성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엑셀은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지만 현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언제나 이상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지만 투자는 심리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강제저축에 대한 효과입니다. 부동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는 언제나 상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소비를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금융에서는 이를 강제저축 효과라고 부르고 있죠. 반면 주식은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유연성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시장 하락기에는 심리가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복리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 중도 이탈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이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차이에 대한 단순 수익률 비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국가 구조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주택시장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은 월세 중심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전세는 임대인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구조이며 레버리지 방식 자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은 국토 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제활동과 일자리의 집중도가 특정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같은 4%라는 숫자라도 공간 구조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해외 데이터를 국내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차이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균과 핵심 자산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균은 완만하지만 핵심 자산은 빠르게 상승하고 비선호 자산은 정체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평균과 개별 우량주의 성과는 다릅니다. 주식이 40억이 된다는 전제는 30년간 우량 자산을 유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6천을 향해 달리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극명하단 말이죠. 부동산 역시 상위 입지를 유지했다면 결과는 평균값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평균으로 설명되지만 부는 극단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은 단순한 투자 자산만이 아닙니다. 거주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의 거주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은 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30년 동안 이사를 다니며 길바닥에 쏟아부을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그리고 가족들이 겪어야 할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 통계는 이 비용을 영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하루하루 역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행복이란 것을 감안할 때 단언컨대 그 가치는 수십억 원의 주식 잔고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분들이지 않을까에 대한 계산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집은 수익률을 만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삶의 변동성을 줄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보고서는 집이냐 주식이냐라는 선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30년을 과연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수익률은 숫자로 표기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산을 지켜내는 힘은 구조, 심리, 그리고 삶의 설계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대체제가 아닌 각각 다른 위험과 다른 장점을 가진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법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뒤 비중을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시뮬레이션 속 숫자에 기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집은 수익률을 만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삶의 변동성을 줄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